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72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17,000명, 2주 전보다는 25,000여 명 줄어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도 외래 환자 1,000명당 52명꼴로 발생해서 그 전주보다 13% 정도 줄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상 운영되고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연속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은 반면 미국에는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3천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에서 어제 한때 1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결제 오류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비슷한 장애가 또 발생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겨울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가뭄을 겪던 남부지방엔 이번 비가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는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지방에는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7,000여 명, 2주 전보다 25,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11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9,589명, 해외 유입은 13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1명으로 9일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867명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2.7%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229명을 PCR 검사한 결과 12.7%인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양성률인 13.2%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단기 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6.6%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37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84명으로 61.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새해 들어 독감 의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52.5명으로 직전주보다 1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유행세는 꺾였지만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도 여전히 이번 겨울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11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38.7명, 13세에서 18세가 99.2명으로 유행이 심한 편입니다. 질병청은 전국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의심 환자로 분류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요양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무료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 연휴에도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는 물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섭취도 허용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과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한국과 일본을 표적 삼아 이틀 연속 보복 조치를 내놓은 중국. 반면 미국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차별적 방역 조치에 맞대응한다면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발 신종변이 출현 우려를 제기하며 입국 문턱을 올린 대표 주자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The pre-departure testing requirements that we've put in place are a result not only of the prevalence of COVID within the PRC, but also the lack of 중국도 지지 않고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역공세를 폈습니다. 如果美方当初没有政治化操弄疫情，无论是美国国内还是世界范围内的疫情形势，恐怕都不会发展成今天这样。 그런데 중국은 제일 먼저 한국에 화풀이하면서 정작 미국엔 항공편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증편 논의까지 중단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상응 조치의 기준이 뭘까 아리송해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10월 모두 풀었기 때문입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이를 두고 한미일 갈라치기 외교다, 강자에 약한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는 등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결국 차별적 입국 제한에 맞서 차별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유엔은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중국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지리산 부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겨울호우가 내리겠고 남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려 극심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온 뒤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지방에는 내일 하루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영동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물 붕괴와 교통사고, 고립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겨울 같지 않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잠에서 일찍 깬 뱀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정오쯤 국립공원 내변산 와룡소 부근에서 동면에서 깨어난 누룩뱀이 목격됐습니다. 누룩뱀을 발견한 국립공원 관계자는 보통 4월 초쯤 누룩뱀이 동면에서 깨어나는데 최근 낮 기온이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겨울잠에서 깬 뱀이 일광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누룩뱀이 발견된 지역의 이날 낮 최고 온도는 영상 8도였습니다. 제주도가 탄소 배출 없는 이른바 그린 수소 사회를 만드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화석 연료를 산업 분야와 일상에서 퇴출하고 수소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로 연결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드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우선 산업 현장과 일상 등 각 분야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석유와 가스에서 수소 에너지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바꾸고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과 농어업시설, 숙박시설 냉난방과 연료도 단계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보급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력거래소는 하루 전 전력시장 대신 실시간 시장을 올해부터 제주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10% 가까이 신재생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제주도에 먼저 전국 대비 2년 앞서서 실시간 시장을 도입해서 신재생의 변동성을 실시간 시장을 통해서 흡수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인 출력 제어 문제는 오는 2026년까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확보로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그린 수소 사회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제주도가 나선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이버 간편 결제 시스템이 어제 오후 1시간가량 서비스 통신 장애를 겪어 이용자 수천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간편 결제 시스템 네이버 페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자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수분 내로 복구될 거라는 공지와 달리 서비스 장애는 3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네이버 페이의 주문과 결제가 막히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시적 장애라고 했으니까 연결이 처음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피싱 사이트에 속은 건 아닐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게 혹시 뭐 피싱 사이트에 제가 걸린 건지 그런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데이터 서버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페이 통신 장애는 이번 달만 벌써 2번째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네이버가 결제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같은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 통제가 양자 컴퓨터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으로 국한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생명공학이나 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매체인 세마포는 정부 관료들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이 창업자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연합 이윤의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역외 보조금 규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역외 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 바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만큼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통위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린 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데다 미국의 긴축 기조 속에 환율 방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가계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꾸준히 줄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빚부터 갚고 보자는 심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컸던 지난해. 가게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이자만 7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비까지,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심적인 부담은 금액으로만 잘 안 되죠. 부담은 빚부터 갚고 보자는 심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가계가 은행에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 1,000억 원, 1년 동안 2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경기 악화에도 소폭 증가했지만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은 1년 내내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다른 대출보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역시 5조 9천억 원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사의 약관 대출이 늘어난 반면 상호금융과 카드사 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는 역시 금리 상승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노력들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은 올해도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대출 한도나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데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와 별도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일반 금융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출 실행 또는 연장 시점의 신용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제 신용 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받은 서류에는 신용 등급은 물론 판단 정보와 반영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요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 삭제와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바로잡았다면
금리 인하도 요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봤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보니 은행권에서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3년간 제도를 활용한 사람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을 대출 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금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전복 출하가 한창입니다. 전복은 건강에 좋은 완전 식품이라 설 선물로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는 특히 완도 같은 주산지에서 값싸게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맥반석이 깔려 있어 수산물을 기르는 데 알맞은 청정 바다입니다. 전남 완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전복의 74%, 다시마는 7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매생이는 60%, 미역도 절반 가까이가 나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전복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식장에서 갓 도착한 싱싱한 전복을 크기에 따라 나눠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습니다. 전복은 바닷물과 산소를 넣어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됩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예년보다 20% 세일을 해서 지금 올해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좀 많이 많이들 접하실 수 있게. 경기가 나빠 전복 소비도 다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와 고금리에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도 주로 어려움이 많지만 어민들은 맛과 품질 좋은 전복 생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나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전복 자체로도 완전 식품에 가깝고요. 다른 식품들하고 섞어서 같이 요리를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콜라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재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복 등 다양한 수산물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치유, 바이오 산업과 함께 완도의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삼각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긴 얼굴에 텅 비어 보이는 눈빛, 바로 모딜리아니가 그린 초상화들의 특징인데요.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로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는 화가이지만 애석하게도 살아생전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이제는 전설이 된 비혼의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